자, 어제 한국전력에서 2022년 내년이죠. 내년에 적용될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 이후 첫 전기 요금 조정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 요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현재 전력정책연구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발표된 내용 일단 좀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기준 연료비랑 기후 환경 요금을 내년에 이제 올리겠다라는 건데 네. 그걸 한 번에 하면은 좀 소비자들이 좀 이제 피해가 많이 가니까는 좀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기준 연료비를 4.9원, 그다음에 기후 환경 요금을 2원을 올리고, 네. 그다음 6개월 뒤인 이제 10월에 기준 연료비를 또 추가로 4.9원을 올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해보면은 내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6%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이제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이제 이제 우리가 좀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네. 한꺼번에 반영을 하면은 좀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니까 이걸 좀 두 차례 나눠서 이제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게 얼마 정도냐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텐데. 네. 이게 지금 주택용 4인 가구 평균으로 이제 304kWh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1,950원 정도 전기요금을 이제 더 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서는 10% 이상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어쨌든 5.6% 정도 내년에 인상된다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네. 요거를 내년 이제 4월이랑 10월에 나눠서 이제 인상을 하다 보니까 네. 10월에 인상된 것만 보면은 뭐 한 10%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또 그 효과를 봐야 되니까 1년 동안 내는 전기요금을 이제 월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5.6%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발표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기준 연료비랑 기후 환경 요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좀 저도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연료비 연동제라는 걸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기준 연료비라는 것은 전기요금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또 연료비가 변동이 될 텐데 요 차이가 발생을 하면은 그 차이만큼을 전기요금이 이제 반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기준 연료비도 사실은 이제 전기요금이 반영이 돼 있어야 이제 사실 이 제도의 취지가 맞는 건데. 네. 지금 올해 우리가 이제 적용했던 기준 연료비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정확하게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간의 이제 기준 연료비를 토대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거고. 네. 내년에 이제 적용하려면 새로운 기준 연료비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이제 11월까지 연료비 이제 평균을 내서 그걸 이제 기준 연료비로 보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변했는지에 따라서 또 연료비 이제 조정 요금을 적용을 할 텐데. 네네. 그럼 이 기준 연료비도 전기요금에 당연히 이제 반영이 돼야겠죠. 그렇죠. 이제 작년에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연료비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은 네. 유연탄이랑 천연가스는 거의 한 20% 올랐고, 네, 보통 벙커 CU 같은 경우는 31% 올라서 좀 연료비가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기준 연료비를 좀 인상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다음 기후 환경 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 안에 있던 건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 우리가 전기요금 개편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이 관련된 정보를 좀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 원래 있던 건데. 네. 원래 있던 거지만 소비자들이 우리가 이제 기후 환경 관련된 비용으로 얼마나 쓰는지를 이제 알게끔 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취지였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보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다음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그다음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석탄 발전을 좀 덜 돌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비용들은 이제 기후 환경 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년 이제 비용이 다 다를 테니까 그걸 계산을 해서 단가를 이제 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기후 환경 요금 처음 도입될 때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2조 7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난 한 해간은 이제 3조 9천억 정도 이제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이제 우리가 킬로와트 시당 이제 계산을 해서 7.3원, 지금 이제 5.3원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2원 정도 인상을 해가지고 또 반영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두 가지가 지금 다 오른 상황입니다. 기준 연료비
일단은 그 뭐 말씀해주신 뭐 천연가스, 벙커CU, 유연탄 이런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기준 연료비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기후환경 요금도 올랐고, 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사실 뭐 지금 쭉 나온 보도들을 봐도 그렇고 왜 네. 굳이 내년 4월이냐라는 네.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대선을 의식해서 그 전까지는 동결해 줬다가 네. 대선 딱 끝나고 4월부터 인상한다는 건 뭐 차기 정부가 누가 됐든 간에 차기 정부에 뭔가 부담을 지우는 것도 있고 뭐 대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반문을 하고 싶은 게 그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4월부터 하는 게 좀 뭔가 미루는 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1월부터 하자는 거냐, 아니면 아예 안 올리자는 거냐. 근데 사실 뒤에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그분들 말씀하신 대로라면 1월부터 바로 이제 반영을 하자는 거냐라고 이제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3.7%라서 최근 10년 중에서 제일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다 한꺼번에 또 올리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분산해서 적용을 하자라는 취지가 좀 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사실 올릴 때도 보면은 사실 이제 한전에서는 이제 뭐 총합해서 이제 한 11.8원 정도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은 이게 필요한 그런 어떤 전기요금 인상분을 다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소한도로 이제 반영을 하되 이것도 또 한꺼번에 올리면은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좀 이게 좀 나눠서 이제 조금 이제 소비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겪는 어떤 부담 같은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4월이냐? 사실 이제 1분기는 우리가 동결을 하겠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지금 올리는 것도 적다. 사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적으로는 건가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도 이 물가 상승률이 지난 11월에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 진짜 물가 때문에도 다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공요금이 물론 내년 1분기에는 동결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2분기부터 공공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혹시 물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이게 참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어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이제 가스요금도 올랐는데 어떤 공기업의 어떤 재무 상황들 봤을 때 또 이제 좀 조정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원가 연계형 요금 체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 비용이 변화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요금도 변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런 제도의 도입 시기를 보더라도 사실 좀 이제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물가는 또 고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뭐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올리긴 올리되 이거를 좀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어쨌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그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이제 뭐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보면은 내년 물가를 제가 기억하기로 2.2%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미 그때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년도의 국제 에너지 가격이나 기후 환경 비용은 내년도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지금 혹시 전망이 되고 있나요? 올해는 지금 이만큼 올랐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좀 막고 이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 대비 한 8배 정도 막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겨울철에는 또 난방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사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은 뭐 이제 석유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또 산유국들이 또 이제 석유 공급은 또 많이 안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본다면은 이런 상승 추이가 계속해서 좀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뭐 내년도 유가 전망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네. 당시 지난주에 발표할 때는 뭐 내년 국제 유가가 한 배럴당 70불 초반 이렇게 기록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예.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미국 글로벌 은행들이 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네. 거긴 또 뭐 1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게 시시각각 좀 변하고 있어서 뭐 에너지 가격은 좀 당분간 이런 좀 추세가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다음에 네. 기후 환경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환경 비용에 제일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RPS 비용인데 네. 사실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발전사들이 지켜야 할 비율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9%였는데 내년에는 또 이제 12.5%로 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관련된 비용도 좀 이제 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기후 위기나 기후 위기에 따른 뭔가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 거나 방안을 제시하는 거는 이제는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네. 환경 자체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부분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뭔가 이제 에너지 효율을 잘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사실 좀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 혹시 뭐 내용들이 나온 게 좀 있었나요? 일단 어제 그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전기 요금을 올리겠다라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전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들이 좀 이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제도 지원이라든지 네. 뭐 스마트 공장 구축 뭐 등등해서 이런 이제 관련된 비용들을 한전에서 지금 올해 한 120억 정도 썼는데 이걸 네.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컨설팅 해주고 뭐 하겠다는 내용들을 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만 올라도 사실 와닿는 게 훨씬 크거든요. 네. 뭐 이런 거나 뭐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은 또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네. 훨씬 더 좀 피부로 와닿는 인상률이 크게 느껴질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전기요금 뭐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무조건 이제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취약계층 또 네. 이제 피해를 보는 이제 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한전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미 이제 복지할인 제도는 이제 과거부터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1년에 보통 이제 한 5천억 정도 저희가 이제 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지금 집행된 금액을 보면은 거의 이제 6천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예년에 비해서 이 이제 비용도 많이 이제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좀 뭐 특히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 대상으로는 요금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깎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또 전기요금을 내실 형편이 안 되면 좀 몇 달 지난 후에 이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납부 유예를 해준다거나 하는 이제 제도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가까운 뭐 한전 영업소나 지사에 이제 연락을 하시면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연료비 연동제나 이 기후환경 요금제 같은 거 앞으로 이렇게 뭐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뭐 기후환경 여건도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요금제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연료비 연동제 이제 제도 자체는 되게 이제 좀 합리적이고 되게 상식적인 제도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 제도의 취지는 좀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2번 이제 동결이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좀 바람직한 건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료비가 올라갔을 때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그거를 이제 전기요금이 반영된 걸 봐야 좀 전기를 좀 이제 합리적으로 좀 어떻게 더 쓸지 덜 쓸지 이런 걸 결정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 뭐 연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원, 그다음에 분기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이렇게 이제 상한폭을 설정을 해두긴 했는데,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유가 급등과 같은 비상 상황 시에는 정부에서 이제 동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두 번 이제 동결이 됐던 건데 네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너무 좀 이제 짬뽕이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그 연료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한이라는 걸 설정해 놨는데 네. 그에 더해서 또 비상 시에는 아예 이제 적용을 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이 연료비 연동제 이제 취지를 봤을 때는 사실 좀 이제 연료비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명시적으로 이게 사실 비상시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제도를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연료비 연동제 좀 없애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되게 그 폭이 아주 적거든요. 저 다른 나라는 어때요? 궁금해지네요. 지금 실제로 올해 지금 연료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뭐 이제 스페인도 한 30% 넘게 올렸고 이탈리아도 뭐 29% 올리고 막 이런 식인데. 왜냐하면 국제 유가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만 영향받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렇게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가 상승했으면 다른 나라도 전기요금을 당연히 올렸을 텐데 다른 나라는 얼마나 올렸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거의 뭐 30% 이상 올렸고 일본도 지금 보니까 14% 이렇게 올렸고 심지어는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인 이제 중국에서도 연료비가 이제 많이 오르니까 전기요금을 좀 올려야겠다라고 한 이제 조치를 단행을 했는데 사실 그런 나라들은 보면은 기준 연료비 대비 뭐 한 50% 정도까지도 이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준 연료비 대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이 이제 한계로 돼 있으니까 사실 그 폭이 이제 되게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되게 그렇게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환경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이제 기후 위기 대응 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핵심이 되는 이제 요소인 것 같다. 결국 우리가 이 깨끗한 환경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비용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내고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이제 알려야 된다는 목적으로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매년 12월이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요금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그냥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화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이번에도 12월에 바로 이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4월로 좀 미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제 탄소 중립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부분은 정말 이제 필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게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참 말하기도 조심스럽고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뭐 인상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사실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분명히 이제 피해를 입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참 이게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기요금 체계를 우리가 좀 앞으로 잘 설정하면 좋을지. 그 이제 공공요금이라고 할 때 사실 공공요금이 그 공짜로 준다는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공공요금이면 약간은 공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이 전기를 뭐 소비자한테 팔면서 거기서 뭐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어디가 이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냐 봤을 때 이제 비용 정도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기요금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열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석유라든가 이제 다른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싸니까 계속 전기로 이제 쓰는 그런 게 이제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그 산업체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제조업 중심의 국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치게 전력을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산업들이 좀 많이 발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사실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비싼 거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수준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효율을 올릴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전기요금이 싸니까 그런 투자를 이제 할 유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LED로 많이 바꿨잖아요. 사실 이걸 보면은 이제 집안의 어떤 조명 밝기라는 걸 봤을 때는 과거랑 이제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오히려 전력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전기를 쓰고 있는 건데 이게 효율 개선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산업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설비 투자 문제가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 투자할 때도 돈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럴 이유를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좀 거의 최하인 그런 이제 수준으로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무조건 이제 전기를 많이 이제 우리가 최종 에너지의 대부분을 전기로 이제 쓰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개념은 절대 아닌 거고. 그렇죠. 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쓰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좀 합리적으로 쓰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이 가격으로 이제 좀 잘 연결이 돼야 소비자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좀 전력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기요금이 좀 탄력적으로 비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조정되는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전기를 쓰는 게 공짜로 쓰는 게 아니다. 네. 당연히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소비자들도 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기름 넣을 때는 내가 뭐 카드든 현금으로든 딱 금액을 지불하는 게 눈에 보이고 금액대가 크잖아요. 그리고 뭐 보일러를 쓰거나 그러니까 겨울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요금이 확 나오니까 이 부분은 내가 아껴야지 맞습니다. 덜 써야지라는 생각이 금방 드는데 전기는 이상하게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티나게 요금이 확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전기를 아껴야지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형광등 끄거나 전등 끄거나 뭐 스위치 빼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아마 솔직히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를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전기 자체가 아닌 전기 뒤에 숨어 있는 많은 연료들을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게 결국은 기후 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좀 소통하고 교육시키는 부분도 저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정부나 한전이 어디 전기요금 조정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홍보,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오른 거는 다들 이제 많이 아는데 뭐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사실 그냥 뭐 듣고 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가격 이제 체계는 좀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에너지를 연구하시는 분께서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래도 전기는 그래도 아껴 쓰는 게 중요하고 겨울에는 또 많이 쓰기도 하니까요. 좀 아껴 쓸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혹시 평소에 쓰시는 거 있으세요, 팀장님? 사실 저도 뭐 그렇게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서 가족들한테 이야기할 때 전기요금 그렇게 많이 안 비싼데 너무 팀장님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가격 신호에 반응을 하고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뭐 예를 들어서 2배 정도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방 하나 뭐 다 불 다 끄고 방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렇게 할 텐데. 좀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은 저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기요금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의 정현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